현대사회에는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 하나 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죽도록 일했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반면에 한 가지 아이디어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정말 세상이 불공평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노력 마약 결과라고 믿는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노력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그 일이 낮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면 그 사람의 수입은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공장에서 밤새 일하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당 임금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다. 하루에 더 일하면 돈은 조금 늘겠지만 건강은 무너지고 인생은 점점 좁아진다. 반면 시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 사람은 단 몇 시간의 전략적 사고로 수천 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노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노동, 즉 방향 없는 노력이다. 그건 가난을 심화시키는 노력이다. 현대그룹의 창립자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한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막노동, 자동차 수리, 곡물 장사 등 수많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건 근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관찰하는 태도였다. 일할 때 그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다. 왜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는지, 손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늘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교실이었다. 만약 그가 생각 없이 일만 했다면 정주영은 평생 자동차 수리공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노동자, 배우는 실천가였다. 그 차이가 바로 현대그룹을 만든 힘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위로처럼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엔 그것이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변명이 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열심히 꿈이 하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이 질문을 덮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을 더 바쁘게 만든다. 일이 많을수록, 생각할 시간이 없을수록 그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냉정하다. 생각하지 않는 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10년 동안 하루 12시간 일해도 한 번의 전략적 사고를 한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 정주영은 말했다.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다. 성공은 인내에서 오지 않는다. 성공은 더 나은 길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그 길을 찾기 위한 용기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 얼마나 피곤한가로 자신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노력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창출했는가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한 프로그래머가 며칠 만에 만든 소프트웨어가 수천 명의 시간을 절약하게 했다면 그가 일한 시간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한 리더가 몇 마디 말로 수백 명의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면 그것 역시 막대한 가치다. 반대로 하루 12시간 일하면서도 결과가 조금밖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낭비된 에너지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노를 젓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배를 향하게 하느냐이다. 방향 없는 노력은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세상이 변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공장이 돌아가고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절에는 단순히 시간과 체력을 투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노동의 가치보다 지식의 가치가 더 비싸다. 근육이 아니라 두뇌가 돈을 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은 얼마나 많이 일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졌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일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느냐이다. 기계가 단순한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한 일꾼은 점점 필요 없어졌다. AI,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경쟁해야 할까? 바로 네 생각과 창의성. 이다. 현대사회는 단순 노동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급 10달러를 번다. 다른 한 사람은 3시간만 회의하고 그 아이디어로 10만 달러의 수익을 만든다. 이건 불공평이 아니다. 그 차이는 가장 노력의 종류 가산린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사람의 노력은 직선적이다. 투입한 시간만큼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의 노력은 기하급수적 레버리지형이다. 한 번의 아이디어가 수백, 수천 번 반복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시스템, 기술, 콘텐츠. 이 네 가지는 모두 노력의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부의 비밀이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말했다. 손으로 일하되 머리로 지휘하라. 그는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직접 건설 현장을 걸어다니고 기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노동자의 손끝을 눈으로 읽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이 일을 더 잘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다. 그 사고의 습관이 평범한 현장 기술자를 국가의 산업 설계자로 바꾸어 놓았다. 정주영은 육체의 노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워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노동벌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를 통해 배움이 없으면 그건 헛된 노동이다. 이 말은 단순한 근면의 찬양이 아니라 사고하는 인간으로서의 각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시간의 노예가 된다. 일을 멈추면 돈이 끊기고 돈이 없으면 다시 일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반대로 부자들은 시간을 사서 생각의 공간을 만든다. 직원을 고용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은 더 큰 전략을 세운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의 방향이 다르면 5년 후의 삶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 오늘날 부는 생산의 양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치를 설계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한 유튜버가 한 편의 영상으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결과 광고 수익과 브랜드 계약을 얻는다. 한 개발자가 만든 앱이 수백만 명의 사용 시간을 절약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몸이 아니라 머리로 일했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손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구조를 짜는 자에게 보상한다. 진정한 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유의 범위로 결정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되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의 종이 된다. 정주영은 그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에게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자유였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왜냐하면 실패는 생각의 멈춤, 즉 배움을 포기했을 때만 찾아오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기회를 찾는 사람, 다른 하나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말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 즉 사고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정주영은 평생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모두가 절망하던 시절, 그는
폐허 위에 건설 회사를 세우고 도시를 재건했다. 사람들이 포기한 잿더미 속에서 그는 일거리를 나아가 미래를 보았다. 그의 명언 중 하나가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길이 보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벽이 보인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사고방식을 완벽히 설명한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풍경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풍경 속에서 문을 보고 다른 사람은 벽을 본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운은 보이는 사람이 잡는 것이다. 기회는 대개 위장의 옷을 입고 온다. 그 옷은 고통, 불확실성, 노동, 두려움의 형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착각하고 피한다.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답이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중동 시장에 진출했을 때 모두가 사막과 열기,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사막에도 길이 있다. 단지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그 도전은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훈련된 통찰의 결과였다. 그는 늘 묻곤 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왜 안 된다고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부자의 사고의 출발점이다. 가난한 사람은 결과를 본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시도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부자는 가능성을 본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남들과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배울 자유가 있다. 정주영은 사업 초기 자본도 연줄도 배경도 없었다. 그에게 있던 건 단 하나, 가능성을 믿는 사고의 습관이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좋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다. 그 반복된 질문이 결국 혁신의 씨앗이 되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건 누군가 돈을 내고라도 해결하고 싶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보면 피한다. 그건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문제가 많다는 건 기회의 시장이 넓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교통이 불편하면 누군가는 택시 회사를 만든다. 정보가 부족하면 누군가는 포털을 만든다. 일이 비효율적이면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즉, 세상의 불편함이 곧 돈이 된다. 정주영이 한강 다리를 처음 건설할 때 사람들은 저 큰 강을 어떻게 건너나 하고 걱정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강이 있으니 다리를 놓을 이유가 생겼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세상을 문제로서가 아니라 기회로서 해석하는 사고방식이었다. 정주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실패를 배움의 세금이라고 불렀다. 그는 말했다. 실패는 손실이 아니라 경험을 산 값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부자는 실패 속에서 데이터를 얻는다. 그는 시멘트가 부족하면 직접 공장을 세우고 기술자가 없으면 스스로 배우고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버텼다. 그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가 결국 그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장인으로 만들었다. 돈은 사고의 부산물이다. 돈은 생각의 크기를 따라온다. 좁게 생각하면 좁은 돈이 오고 크게 생각하면 큰 돈이 온다. 정주영은 늘 크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가난했을 때도 나는 언젠가 조선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현대 중공업을 세웠고 한국을 조선 강국으로 만든 인물이 되었다. 그의 부는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의 확장력의 결과였다. 누구나 큰 꿈을 꾼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은 극소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은 하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말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공산길 뿐이다.
그는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정주영의 대표적인 어록 중 하나는 해봤어? 그가 직원을 질책할 때, 회의를 멈출 때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 한마디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다.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인생의 절반을 보낸다. 하지만 정주영은 완벽을 기다리는 대신 작게라도 시작부터 했다. 그에게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탐색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작하면 길이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길이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 실험을 통한 사고의 진화를 뜻한다. 그에게 행동은 생각을 검증하는 실험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노력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 결국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더 멀어진다. 정주영은 방향을 찾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장을 직접 보고 사람을 만나고 데이터를 관찰했다. 그는 말했다.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발로 확인하라. 이 말은 직접 경험하라는 뜻이다. 책상에서 이론만 세우는 건 진짜 노력이 아니다. 노력은 현장에서 검증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에게 실패는 방향 수정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불완전한 시작관을 선호했다. 그는 말했다. 생각이 100번이면 행동은 한 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행동 없는 계획은 죽은 계획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조만간, 준비가 되면 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정주영은 그런 말 대신 지금 해보자 를 택했다. 그는 심지어 실패한 사업에서도 배움의 씨앗을 찾아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있었다. 정주영은 큰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항상 작은 실행이었다. 그는 말했다. 큰 산을 오르려면 눈앞에 한 발부터 내딛어야 한다. 그의 경영 철학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적이었다. 하루하루의 작은 개선, 현장의 작은 변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작은 신뢰.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결국 불안, 작은 성공을 꾸준히 반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영감을 받는다. 하지만 그 지식은 행동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항상 현장에서 배우고 바로 적용했다. 그에게 배움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지식은 행동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실행형 사고, execution thinking의 본질이다. 행동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지식을 현실로 바꾸는 도구다. 정주영의 하루는 단순했다. 그는 생각하고 바로 움직이고 다시 돌아보았다. 그의 성공은 이 세 단계를 끝없이 반복한 결과였다. 생각, thinking, 문제를 정의한다. 행동, execution, 당장 실험한다. 검증, reflection,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에서 멈추고 성공한 사람은 행동에서 배우며 위대한 사람은 검증을 통해 시스템을 만든다. 정주영은 바로 그 세 단계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져 한다. 그러나 정주영은 말했다. 돈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에게 부품이란 단순히 돈의 축적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힘이었다. 그의 삶은 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부의 철학이었다. 정주영은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유명하지만 그의 돈은 사치나 권력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회의 신뢰가 모인 결과다.
그에게 돈은 책임을 다한 결과였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에게 투자했다.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만들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데 돈을 썼다. 그가 세운 현대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기회의 플랫폼이었다. 정주영에게 진짜 부자는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키운 사람이었다. 정주영은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돈이 없었지만 꿈은 가득했다. 그는 가난을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생각의 한계라고 보았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안 된다고 말하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묻는다. 이 한 문장 차이가 인생을 갈랐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거기서 멈춘다. 그에게 부는 생각의 습관이었다.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정주영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위험을 많이 감수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기회는 위험 속에 숨어 있다.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위험을 감당할 용기였다. 정주영은 항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에게 조선 경험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였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도전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그리고 성장 없는 인생은 결국 가난으로 돌아간다. 정주영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그가 말한 부자는 단순한 부유층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일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그는 늘 새로운 산업에 도전했다. 건설, 조선, 자동차, 전자, 금융까지. 그에게 산업은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성장시키는 도구였다. 이 철학이 바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 기업을 만든 힘이었다. 정주영은 생애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짜로 성공했다고 느낄 때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성공했을 때였다. 그에게 부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후배 기업가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다. 당신이 번 돈으로 누군가가 꿈을 꾸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조언이 아니라 부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얻은 신뢰는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생전의 기부나 공헌을 자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고용, 기술, 그리고 정신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다. 정주영의 인생을 관통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하면 된다. 이 짧은 세 글자는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신념이 담겨 있다. 가난, 실패, 비웃음, 좌절.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에게 불가능은 단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결국 그 끈기와 도전 정신이 한국을 가난에서 일으킨 힘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조언은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직 실패한 게 아니다. 정주영이 남긴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돈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는 말한다. 돈은 세상의 수단일 뿐 당신의 인생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가난 속에서 시작해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룬 건 돈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믿음이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책임의 증거다. 진짜 가난은 생각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부는 운이 아니라 도전의 결과다. 진짜 부자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다.
성공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최고의 자산이다. 세상은 여전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주영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진짜 성공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과 생각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 하면 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그리고 함께하면 더 된다. 감사합니다.